이름을 바꿔서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국민의 이름으로. 근데 그 뿌리가 뭡니까? 재벌이잖아요. 이 재벌하고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던 군사 독재를 우리의 손으로 타도했어요. 아주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안에서 군사 쿠데타 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못했어요. 그걸 김영삼 정권에서 혁신적 조치를 했죠. 하나의 해체. 그 안에 있는 진짜 뿌리를 뽑은 거죠.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뽑아놨더니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튼튼한 기득권자 그룹이 또 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벌들입니다. 재벌 중에서도 삼성 재벌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상위 10%가 우리 1년 연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48%, 절반을. 국민의 절반은 50%, 하위 50%는 얼마를 갖느냐? 1년 연소득의 얼마 같아요? 5%를 나눠 갖고 있어요. 5%를. 5% 가지고 국민의 50%가 막 쥐어뜯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심해졌죠. 지금 가진 재산을 비교해보면 상위 10%는요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10%가 다 갖고 있어요. 하위 국민 50%, 2,500만 국민은 얼마 갖고 있느냐? 나라 재산의 2%를 가지고 나눠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요. 빚이 더 많아. 쉽게 말해. 이런 나라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국민 50%가 쓸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하는 짓이 뭐였냐면 빚을 늘려준 겁니다. 아이고 외상으로 돈 좀 쓰세요. 대출을 막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빚이 1,300조가 되버렸습니다. 1,300조가 얼마냐 하면 1년에 우리가 국민 총생산이 1,559조밖에 안 됩니다. 1년 국민 총생산에 거의 버금가는 만큼의 빚을 지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누군가는 1,1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부에만 계속 돈이 쌓입니다. 아, 작년에 1,100조였지. 아, 올해 우리가 드디어 1,200조를 넘겼습니다. 장부상. 그 100조가 어디서 왔느냐? 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자꾸 모으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삽니까? 죽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문화인가 봐요. 네, 알았어요. 너무 뻔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맞겠지. 나보고 김일성 너 북한 너 실은 너 종북이지? 그래 내가 아닌데요. 너 김일성 개새끼 해봐. 그래가지고 내가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걸. 그 개새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도 못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런 건 안 할게요. 네, 저 당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온 제일 큰 이유는 독점 때문이에요. 독식 때문입니다. 불평등 때문이에요. 불공정 때문입니다. 이걸 깨야 되겠죠. 이걸 깨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정부가 원래 하는 기능이 뭡니까? 정부의 제1 기능은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억강부약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힘센 사람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힘없는 사람이 맨날 당하죠. 그게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밀림의 법칙 지적하는 야만 세계 아닙니까? 그 야만 세계가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축해서 도와서 함께 살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공동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 제대로 하라고 권력을 주고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의 핵심은 억강부약이어야 하는 거죠.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못 버는 사람한테 정부가 이걸 좀 지원하고 복지에 주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원래 힘이 차이가 크니까 노동조합 지원하고 파업하도록 허용해서 좀 힘 합쳐서 싸워가지고 임금도 좀 올리고 맨날 사고 나는 위험한 작업 환경 좀 바꿔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그 백혈병 좀 안 걸리게 좀 삼성전자도 좀 뜯어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재벌들 편드느라고 그 노동자 탄압하고 있어요. 맨날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353만 명이나 넘는다는데
이 사람들 52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만 떼가지고 52시간까지 일하게 만들기만 해도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실업을 걱정해요? 그러면서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 노동법을 현장에 철저하게 지키고 근로감독 그날 지켜 모든 사업자들 부서에서 아이고 연장근로 시키시는데 1.5배 주셨어요? 0.8배 주고 계세요. 0.8배 주고 계시네요. 이리 오세요. 감옥 좀 잠깐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40시간만 일해도 이 지금 OECD에서도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멕시코보다 더 일 많이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신고할 때 가짜로 하거든. 네? 워낙 장시간 노동 시키니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멕시코보다 많더래요. 근데 보수는 1시간에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 그냥 착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요. 노동부가. 대통령은 또 뭐 했어요? 야, 이것도 짧다. 좀 일 더 시키자. 창조 경제 하자 그러면서 노동개혁 입법 하자고 사인하러 돌아다녔어요. 성남에도 왔길래 제가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 사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업자가 1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실업이 큰일이다. 청년 일자리 없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난리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월급 많고 깨끗하면 좋은 일자리 아니에요. 근데 겨우 최저임금 주고 막 연장, 야근, 특근, 휴일 근로 이런 거 안 하면 먹고 살 수도 없게 해놓으니 그거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거를 1.5배 철저히 주게 만들면 사용자들이 1.5배 주고 연장 근로를 시키겠어요? 새로 뽑겠어요? 모르겠어요? 새로 뽑겠지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상여금으로 월급을 다 주고 기본급을 적게 준 다음에 통상임금의 1.5배라고 하는 데서 상여금을 뺐는데 이 불법이거든. 빼면 안 돼 원래. 빼고 해보니까 상여금 주는 통상근로보다 연장근로 시킬 때는 거기는 상여금을 따로 안 주니까 그게 더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장근로 시키고 있어요. 다 신규 채용 안 합니다. 이걸 정부가 도와주고 있어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빼라고 불법적인 지시라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연장근로 하고 있어요. 누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0시간씩만 일하게 시키면 이 나라 일자리가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259만 개가 필요합니다. 1.5면 철저히 주도록 관리하고 그럼 노동조합 지원해가지고 파업도 좀 하게 하고 노동자들 보호도 좀 하고 불법 노동 못하게 하고 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로 변하지요. 또 일자리가 늘어나지요. 실업이 없어지죠. 그럼 노동의 몫이 늘어나지요. 노동의 몫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늘어나죠. 구매력이 늘어나면 장사가 되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같죠? 그러겠죠? 그러면 경제가 사는 거예요. 이 너무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발의 오줌 누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잘못된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은 초고소득자들의 급여를 보수 또는 이익 이런 데서 세금 좀 더 걷고 노동자들 보호해서 노동의 몫을 늘리고 이 자영업자들 많이 안 생겨야지. 지금 다 현장에 잘려가지고 실업하다 보니 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기승전 호프집. 기승전 호프집마다 망하거든요. 1년에 80만 명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1년에 160, 70조씩 우리나라 440개 기업이요. 1년에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법인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한 170조쯤 됩니다. 440개 기업만. 다른 거 빼고 59만 개 빼고 다 지금 0.1%도 안 되는. 이 440개에 8%만 증세하자. 500억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 1조 더 벌면 800억만 세금 더 내라. 1000억 더 벌면 80억 좀 더 내라. 네? 했더니 대기업 증세한다고 나보고 욕해요. 8% 그거만 올리면 기껏해봐야 그 OECD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깎아준 거 원상 복구 하자 이 말이에요 좀. 그러면 지금 대기업들 12%, 12.1 내가 이거 얘기했다 전원책이한테 12.1이냐 11이냐 했다가 지금 꼬투리 잡혔는데 내가 확실히 이었어. 12.1.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기업이 10대 재벌 대기업이 12.1%밖에 세금을 안 내는구나를 전원책 변호사가 엄청 선전해주는 바람에 진짜 고맙지요. 그죠? 원래 싸워서 다 남는 다른 사람이 남는 게 있어요.
12.1%라니. 이 말이 되는 소리니까. OECD는 22% 정도 실제로 세금을 냅니다. 10%를 덜 내고 있네, 10%를. 8%만 올리자. 그럼 15조가 나옵니다, 15조. 15조 얼마인지 아세요? 모든 국민한테 매년 30만 원씩 기본소득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땅에다 묻습니까? 우리는 돈 주면 다 써요, 그죠? 돈 주면 다 써. 왜?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돈 주면 다 써야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 주면 다 쓴다. 근데 그 재벌들 기업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부에 숫자 하나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결국 재벌도 죽습니다.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재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법인세 올리자는 얘기하면 공격하고. 그래서 이 강자들을 규제하고 대기업들을 규제해서 대기업들이 재벌들 손아귀에 좀 벗어나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룰 속에서 공정한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면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누가 재벌 기업을 죽이자고 했습니까? 근데 제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 했더니 재벌 없애자는 사람이라고 나를 빨개이로 보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보 아닙니다. 기업을 제자리로 가게 하자.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서로 쥐어뜯지 못하게 하자. 내부 거래 못하게 하자.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 하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어느 회사에다가 3위 기업에다가 일감 많이 몰아주셨군요. 500억 몰아주셨네. 500억 배임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하면 징역 35년 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정도 하면요 과태료 먹고 끝나요. 왜 처벌 안 합니까? 검찰이. 배임죄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대통령 본인이 그 기득권자들하고 인연이 있거나 기득권자한테 물려 있거나 이러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하죠. 말은 하지요. 세상에 말 누가 못합니까? 정치인들 우리 김현미 의원 계시는 말씀 잘하시지 사실. 우리 최승원 얼마 잘해? 예? 유은혜 선배님 얼마 잘합니까? 정재욱 의원 다 이재준 위원님 다 잘하죠. 문제는 말하기 실력, 거짓말하기 실력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실천할 수 있냐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일관성이죠. 전에 거짓말 했나 안 했나? 공약한 거 지켰나 안 지켰나? 원래 돈 빌려줄 때도 옛날 떼먹은 사람 돈 안 빌려주죠. 떼먹은 사람 빌려줘야 말 잘하니까 야 이번 주 갚을 것 같네. 저번 떼먹었는데 야 말 잘한다. 안 그러죠? 우리가 이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긴 건데 옛날에 거짓말했던 사람, 공약 안 지킨 사람 절대 보호종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기득권자들하고 결탁된 자들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아닌 줄 알았죠 우리? 응?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아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거 보고 알고 뽑았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참담하게 우리의 삶이 망가졌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포퓰리스트다. 역시 표 살라고 순 거짓말 하는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미 루즈벨트가 1930년대에 했던 일이고 최근에 IMF 유명하죠 우리한테. IMF와 세계은행이 권장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였냐? 앞으로 경제가 살려면 지금까지 방식으로 특정 소수가 혜택을 독점하는 방식의 성장으로 하게 되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확대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려야 된다. 두 번째, 조세를 강화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지 지금처럼 빚내주고 빚을 주어가지고 돈 쓰게 하고 이건 어차피 한계에 다다랐다. 이미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의 목소리를 늘리고 복지를 늘리고 초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해라. 그 다음에 기업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라. 강자의 횡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 이걸 안 하면 근데 여기 저항이 있죠. 저항 누가 저항합니까? 일단 기업 측이 저항하겠죠. 기업도 중소기업은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공정한 경쟁 질서가 만들어지면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누가? 재벌. 박사모는 이미 갖고 박사모는 대리인의 대리인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아니고 진짜 핵심은 재벌 대기업들이죠. 재벌 대기업도 기업 자체도 아니고 재벌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가문들이지. 이 가문 소수의 황제적인 사람들. 결국은 모든 문제의 기결점은 재벌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풀려는 첫 해법의 출발점도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저는 재벌 체제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한테도 미래가 생깁니다. 우리의 일자리도 질이 높아질 거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청년들도 갈 길이 생길 거고 괜히 일자리 만든다고 뭐 몇십 조씩 일자리 예산 지금 17조? 뭐 20조? 뭐 그러죠? 괜히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보조금 주고 있어요. 보조금 주면 일자리 늘어납니까? 쓰다가 보조금 끊기면 잘라버리지. 비정규직을 늘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로 차라리 복지 지출을 늘려라.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처럼 400조 중에서 7%만 구조조정하면 28조 순식간에 만드는데 우리 예결위원 간사님 28조 대통령이 맘먹고 쥐어짜면 한 달이면 쥐어짜겠죠. 47, 28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29세 이하 전원에게 또 65세 이상 전원에게 노인 자꾸 종이 줍다가 비관 자살하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청년도 마찬가지죠. 청년 자살률도 전 세계 최고예요. 10년 동안.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농민들 억울하잖아요. 수출 대기업들 피해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들 취약계층한테 100만 원씩 주니까 이 28조 원 들더라고요. 이 28조 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혹시 그 중에도 땅이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경제순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요거를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한테 꼭 써야 되게 만든 거예요. 지역화폐로 주는 거죠. 그럼 반드시 1회전을 하게 되죠. 그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얼만큼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560만 자영업자가 있는데 한 개 자영업자당 평균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뭘로 썼냐면 손실이 예산, 4대강, 자원외교 이런 데 쓴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조정해서 기본소득을 좀 도입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 순환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 성장 정책인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 하나 하면 이런 걸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해 있어 보이지 이번에. 네? 내가 얘기하면 유식하게 인정을 안 해줘. 꼭 IMF에 이런 포용적 성장론 이런 얘기 해야 야 그 말이 되네. 그러나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요 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어떤 전문가가 만드는 사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증세하면 기업이 해외 탈출한다고요? 1조 원 버는데 800억 더 내라 그랬다고 해외로 탈출합니까? 해외에 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했다가는요 평생 감옥에 잘못하면 징역 500년 받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 1%가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미쳤다고 그것 때문에 해외에 도망가겠어요. 손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세, 노동자 보호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의 2천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는데 왜 노동자들이 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갱이 소리 들까봐?
기업이 부당한 일 있으면 부당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상식적인 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2016년 이거는 과거 그야말로 70년의 적폐가 지배하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계 다 좀 털어내버리고 2017년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